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월 8일 당장 코앞이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나저나 중간선거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솔직히 여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설명드리자면은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바로 중간선거라고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대통령 임기도 4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회 상원이랑 하원도 각각 4년이니까 그냥 서로서로 하계올림픽이랑 동계올림픽처럼 4년씩 돌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원은 2년, 대통령은 4년, 그 다음에 상원은 6년, 이런 식으로 한번 되면은 임기를 가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간선거에서는 도대체 누가 뽑히는가 봤더니 바로 하원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2년마다 전체 물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든이 뽑혔을 때 그때 하원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 더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는 상원이 문제겠죠. 임기가 6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뽑나 봤더니 진짜 특이합니다. 상원의 3분의 1만 새로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 중에서 3분의 1은 올해 새로 선출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6년 동안 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년 뒤에는 또 새로운 상원 의원을 선출해서 그때부터 6년,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또 새로운 3분의 1을 선출해서 또 그때부터 6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뱅글뱅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랑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저나 미국의 대통령 임기 딱 중간에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잘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면은 민주당이 당연히 승리를 할 거고, 그 반대로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면은 공화당이 다시 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이든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아마도 당연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메롱이죠.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게다가 우크라 러시아 전쟁 이것도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완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선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 그나저나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오케이 상식적으로는 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주식쟁이잖아. 우리가 왜 미국의 중간 선거를 봐야 돼? 여기에는 진짜 특별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마도 기분들 박수 치면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역대 중간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 선거 이후 1년 동안 수익률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기준 100% 확률로 주식이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매력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보니까 야, 이거 공부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뿜뿜 드는데, 물론 수익률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게는 30%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적게는 3%, 5%, 3%. 사실 1년 동안 3%, 5% 오른 거면은 야, 이건 올랐다고 말하긴 조금 어렵겠죠. 그냥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중간선거 직전 12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중간선거를 딱 중간에 두고 그 전에 주가가 빠진 경우가 지금까지 6번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그리고 지금은 7번째죠. 그런데 지금까지 6번의 평균을 봤더니 30%, 17%, 13%, 20%, 29%, 18%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두 자리 이상의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무려 1년 동안 평균 21%나 상승을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딱 20년 안의 자료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2002년 월드컵이 있던 그때네요. 그때 당시 10월달부터 12월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두 달만 봐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 2006년을 보도록 할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올라간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 4년 뒤인 2010년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주가는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쭉 빠지나 싶더니 다시 또 쭉 올라가서 결국은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2018년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미리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하락세를 나타낸 걸 볼 수 있죠. 이때가 미중 무역 분쟁 그때 시절인데 아무리 중간 선거에도 이런 악재를 이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죠. 2022년 지금 현재 여기까지 떨어지고 10월달 또 어느덧 끝나가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과연 11월달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어떻게 될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죠. 중간 선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주가가 빠졌던 그러한 해는 그 다음부터 1년은 무려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좀 길게 보고 1년 보면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한 낙관적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중간 선거를 봐야 되는 이유, 이만큼 큰 호재가 무려 100% 확률로 주가가 올랐다는 그 정도의 호재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두 번째는 IRA 법안 및 전세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죠. 전쟁 지원 끊길라 미국 중간 선거에 촉각 세우는 우크라.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바이든이 지고 공화당이 다시 올라오면은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게다가 지난 5월에는 수십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원조 법안에 반대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도움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렇다면 또 인플레가 날리고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날리고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섹터, 거기에 환경도 분명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IRA 법안 때문이죠. 이 IRA 법안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 타이틀을 보자면은 미국 공화 상원 의원 IRA 개정 필요, 선거 이기면은 청문회 열 것, 진짜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기면은 그냥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자면은 미국 공화당의 상원 의원은 다음 달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다면은, 아까는 하원이었고 이번에는 상원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IRA 법안을 개정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딱 보면은, 근데 길이 그 IRA 법은 어차피 미국 거잖아, 우리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주도주라고 불렸던 태조 이방원, 그 가운데 태양광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나라 대표 주자인 하나솔루션을 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인데, 지난 8월에 IRA 법안이 딱 통과하고 그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자 주가는 쭉쭉쭉 뻗어나갔다가 최근 들어 공화당이 좀 이길 것 같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또 빠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솔루션만 그런 게 아니라 풍력 관련주인 CS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상승이 뭐 그렇게 높았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8월 달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더니 지금은 또 조정을 거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이기면 어떡하냐, 이러한 걱정이 분명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퍼스트솔라라는 기업을 보면은 8월 달에 주가가 쭉 급등해서 거의 2배 정도 상승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또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 또한 바이든이 져서 이제 IRA 법안이 좀 바뀌면 어떡하냐, 견제받으면 어떡하냐, 이러한 걱정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 특히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이쪽에 어떤 영향이 갈지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친환경에 관련된 섹터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의 결과가 우리의 투자에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나저나 그 반대로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현대차랑 기아인데요. 야, 잠깐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화당이 이기면은 오히려 또 다시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도 한번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지금 예측은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고 그리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긴다, 이러한 예측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끝나면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한쪽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걱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 관련된 리포트를 몇 개를 봤는데, 유진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은 아무리 공화당이 이겨도 폐지는 되지 않을 거다, 다만 그 와중에 견제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견제 자체도 달갑지 않겠죠. 절대 호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선거가 왜 중요한지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누가 이기냐? 바이든의 민주당이 이기냐, 아니면 공화당이 이기냐? 일단 바이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인권 때문에 사우디를 엄청나게 때렸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존심까지 접고 사우디까지 갔었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거는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산 정말 끔찍한 결과로 돌아온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바이든도 정말 당황을 했을 것 같고 만약 이번에 선거를 진다면 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 비축류 또 방출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이런 것도 존재했죠.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여론조사가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미국 중간선거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이 224, 그 다음에 민주당이 211석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이길 거다 이러한 예측이 조금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민주당이 이길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나 봅니다.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 또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 와중에 바이든은 뭐 우리가 지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재선을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며 지금 민주당이 조금 약해 보이지만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 여론은 우리 편에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발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재 말하는 키워드가 뭔가 봤더니 일단 민주당은 낙태 허용,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기후변화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에 공화당은 당연히 이거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 말 그대로 경제가 지금 이게 뭐냐 바로 바이든 때문이다. 이거는 인플레가 아니라 바이든플레이션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투표를 한다면은 물론 낙태, 헬스케어, 기후변화 진짜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다룰 게 없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 쪽에 더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하원 또 먹고 상원 또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누가 이기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증시는 역사적으로 100% 올랐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만약에 누가 봐도 민주당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친환경 관련 기업 아까 보시다시피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화당이 하원 또 먹고 상원 또 먹는다면은 IRA 수혜 기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물론 IRA 법안이 폐기는 되지 않겠지만 단기간 흔들림은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기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누가 이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의 투자에 접목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끔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왜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에도 관심이 없는데 미국 정치를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공부하다 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